오늘 시장에서 테마주로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전쟁, 반대 수혜주들이 움직였다면은 또 그와 함께 로봇주들이 아침부터 뜨거웠습니다. 정부 정책에 나왔죠.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로봇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로봇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담았습니다. 가장 핵심은 2030년까지 첨단 로봇을 100만 대가량 보급하겠다, 대중화하겠다, 상용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 대다수의 부품을 자급자족하겠다, 국내 기업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원 방향입니다. 또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51개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요. 더불어서 로봇 핵심 인력인 15,0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전문 기업 150개 육성을 통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봇 기업들, 이 신성장 동력 사업에서 로봇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도 막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러한 내용이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닙니다. 이번에 4차잖아요. 3차와 4차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봐볼까요? 다음 장 보시죠. 이전 3차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요, 로봇을 기반한 표준 공정 모델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4차 기본 계획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사항을 보면 농업과 물류, 서비스, 제조업, 국방, 사회, 안전, 의료 등 전 산업에 다 이 로봇을 접목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연내, 올해 안에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와 공원을 통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배송 사업을 허용하는 데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5대 핵심 부품 개발과 3대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이야기도 나누어줬는데요. 이렇게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발표되자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장부터 로봇주들이 뜨거웠고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네. 이 로봇과 관련한 뉴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우리가 여기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화두였던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네, 우선 정치 테마주 아니고 정책 수혜주라고 좀 얘기 드리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초기에 이제 3차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초석을 다지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엔 좀 실제적인, 좀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법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순환매는 충분히 좀 나올 때가 됐었습니다. 다른 어떤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로봇주들은 좀 일부 좀 소외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업종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이제 러셀이라는 기업은 이제 한때 좀 VI에 걸리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T-로보틱스라는 주가 흐름도 좀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최근 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좀 신세가 났는데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좀 업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로봇 산업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또는 올해 내내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좀 업종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뜨거웠는데 이번 핵심 보시면은 이제 보도나 공원을 통행할 수 있는 로봇이 곧 출시가 된다. 그러니까 규제로서 풀어지면서 우리가 이걸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 배달 로봇을 마주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사와 함께 오늘 자율주행 이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이 컸죠. 자율주행 로봇과 배달 로봇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고요. 그 외에 자율주행 로봇 티보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는 T-로보틱스, 그리고 우리가 치킨 로봇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유로메카 역시도 자율주행 이동 로봇 모빌을 제조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주 꼽힙니다.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업체로 변모를 하고 있고 대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농슬라라고 하는데 이 트랙터, 자율주행 트랙터를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시연할 것이다라고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무언가 시장에서 새로운 거다, 그리고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뉴스였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로보티즈가 오늘 장 많이 올랐고 자율주행, 뭐 AMR 해가지고 이송로봇 관련주들이 요즘 뜨겁잖아요. 네. 딱 콕 집어서 볼만한 종목들이라던가 키워드가 있을지요? 참 언제나 어려운 질문은 저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언급드렸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 각기 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동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동보다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 대동 기어가 그나마 현재 수준에서 굉장히 좀 높은 이 트레이딩 확률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내 이제 이동하는 이송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재 도로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하기까지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준다 한들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이러한 농업 환경에서는 혹은 해운 산업 환경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만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외형 성장과 함께 주가의 퍼포먼스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쪽은 이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거론된 기업들보다 이 기업이 좋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을 때는 대동기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도로에서 공원에서 배달 로봇을 볼 수 있다, 규제가 풀어진다 한들 당장 그게 나올까? 또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행인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도 좀 큰 문제기에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걸렸거든요. 그럼 정종택 매니저, 이 자율주행 이송 로봇 관련주로 접근을 한다면 실적보다는 약간 이슈성으로 더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요? 네,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류 이송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MR 관련 기업 중에 이제 T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공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SK온에 납품하는 좀 가정에 있고 LG 이노텍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기업이 이제 BOE에도 공급을 하는 레퍼런스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도 한 10% 정도 좀 오르면서 좀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쪽은 성장 섹터다 보니까 아직까지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뭐 이따 제가 오늘 좀 시초가 공략적으로 준비한 기업은 이제 숫자가 좀 나오면서 같이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 위치도 좀 낮고 좀 바닥에서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품 쪽에서 관련주로 찾기도 한데요. 뭐 감속기 관련주도 볼까요? 감속기의 경우에는 로봇 완제품 제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이제는 자급자족해서 국내에 있는 그 로봇의 부품 80%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 부품과 관련해서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 부품? 그럼 감속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죠. 대표적으로 SBB테크가 있습니다. 산업용 베어링 및 하모니 타입 감속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SPG 많이 들어보셨죠. 2019년에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감속기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인데요. 유성 감속기와 정밀 감속기 등 다양한 감속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성 TPC는 초정밀 감속기 생산과 국내 감속기 제품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외에도 감속기 관련주들이 많은데 정종택 매니저님, 제가 좀 약간 헷갈려하는 게 이런 감속기면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에 많이 들어가나? 아니 이것도 지능형 로봇 관련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모든 로봇에 다 도움이 되는 감속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로봇 이제 제품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정도 비중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두 개 기업이 글로벌리하게 점유율 한 70% 넘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적인 정책을 지원을 받으면서 국산화에 대한 수혜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는 우선 해성 TPC가 가장 강하게 좀 먼저 올라갔고요. 아직 상대적으로 이제 직전 박스를 좀 돌파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SBB 테크라든지 SPG는 한 번 더 또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숫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업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면서 접근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봇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테슬라가 떠오르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가장 비슷한 게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인탑스가 삼성전자와 로봇협업소 관련해 보핏의 시제품을 최종 조립 생산 등 독점적으로 맡아 제공했다는 보도가 전일 나오면서 인탑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관련 보핏주들이 움직였습니다. F&B 및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 생산하는 인탑스, 그리고 삼성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일 수 있죠. 이족 보행 로봇 휴보 및 협동 로봇을 생산한 기업으로 관련 수혜주로 꼽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제우스도 있어요. 육축 다관절 로봇 제로와 여러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인탑스만의 그런 보도기 때문에 이걸 믿어도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이제 네. 우리가 보핏을 본다면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네. 관련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대에 산다라고 해서 뭔가 출시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슈성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일단 출시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뭐든지 처음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류도 많을 것이고 오차도 많을 것이고 호불호도 굉장히 많이 갈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고 또 그 가격에 따라서 혹은 성능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이제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 보유자의 영역, 하지만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겨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신 분들, 혹은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 중심으로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 이제 소비자 욕구만 잘 충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능만 유지해주고 발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길게 봤었을 때는 이쪽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사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형 웨어러블 나왔을 때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 손목에는 웨어러블 지금 많이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의 최종 로봇 전략은 1인 1가구 로봇이 배급되는 걸 목표라고 하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출시된 이후의 행보가 좀 궁금하다라고 했고요. 저희 오늘 로봇 관련주로 좀 크게 감속기 그리고 뭐 웨어러블 로봇, 여기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뭐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나눠봤을 때 네. 어떤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팔 수 있는 물건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동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의 위치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작년 9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부근인 15,000원까지의 한번 1차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는요, 목표가를 15,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대동기업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대동이 좀 부담스럽다면 대동기업으로 우회해서 가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이제 V원택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기업으로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회사 이제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기아차 공장에 AMR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좀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우선은 2022년에는 사실 영업이익으로 영원 돈을 벌지 못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17억 정도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는 이제 38억 정도 또다시 좀 실적이 성장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기업이고 수주 잔고도 높습니다. 그래서 V원택 같은 경우는 주가의 좀 위치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 계속적으로 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우상향 중인데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계속 좀 보셔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뭐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실적에 좀 기반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좀 V원택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 좀 드려본다면 우선은 매수가는 뭐 시초가, 목표가는 15,350원,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로봇 기대주 시초가 공략주 정종택 매니저는 V원택을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5,350원 제시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종택 매니저의 포트가 화면에 살짝 나가는데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했던 시초가 공략주 GMBS 에코가 바로 다음 날 네.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고 네. 장중에 한 20%가량의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리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태양광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유해가스를 잡아주는 뭐 스크러버, 칠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숫자도 명확하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주도 업종에 대한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또 자리매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또 큰 시세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날 좀 시세가 났었던 바로 이 장대항공의 중심값 정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에서 잘 지지받았고요. 좀 위에 매물대는 있긴 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녹색 밴드에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잖아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들 자주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녹색 밴드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두 가지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 드렸고요. 정면 돌파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